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참 우리나라 경제 살펴보면 볼수록, 아니 우리나라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한국 경제를 살펴보면 볼수록 좀 과간이 아닙니다, 진짜. 예, 경착륙이 이미 뭐 연준에서 9월 금리 동결이 확정적인 것처럼, 네, 한국 경제는 네, 연착륙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경착륙이 이미 네, 확정적이라고 보시겠죠. 제가 저번에 여기에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것 같은데요. 20년이라 아니라 30년인 것 같아요. 쏘리. 한국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죠, 지금. 봅시다. 사설이 하나가 나왔는데, 잃어버린 30년 진입 직전. 네, 사설이 2023년 9월 20일 오늘 새벽 3시 12분에 나왔네. 네, 잃어버린 30년 진입 직전 한국 경제.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따라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사설이니까 네, 그냥 헤드라인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겪는 일본을 따라가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설로 나왔다. 지금 뭐 좀 매우 좀 매체들에서 매우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OECD에서 네, 성장률 관련해서 좀 발표가 있었죠. 글로벌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네, OECD 미국, 일본 경제 성장률 한국보다 높을 듯. 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나라별로 전망은 차이가 크다. 올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은 2.2%, 일본은 1.5%. 반면에 한국은 1.5%를 1.5%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미국이 가장 네, 앞서고 있고요. 2.2%. 일본 네, 이거 최근에 말씀드렸죠. 25년 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앞섭니다. 네, 이미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역전당하면서 했겠죠. 25년 만에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25년 만에 역전당했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잃어버린 30년 진입 직전이라고 한국 경제가. 지금 일본 경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 경제도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 뒤처진 결과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높게 잡은 거예요. OECD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 기관 쪽에서는 뭐 1.3%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쵸?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이제 진입하는 단계가 또 아까 사설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1.5%도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OECD에서 그 주기별로 경제 성장률을 계속 발표하잖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OECD에서 계속 해줬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계속 발표하죠. 그거를 언제부터 발표했냐면 2021년 12월부터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올해에 대해서. 근데 계속 발표하면서 이 전망치가 계속 하향됐어요. 2021년 12월에 올해 2023년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을 2.7%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금 2022년 6월 달에 2.5%라고 발표하고 다시 9월 달에 2.2%라고 발표하고 다시 11월 달에 1.8% 계속 하향 조정. 그리고 2023년 3월에 1.6%라고 발표하고 다시 6월 달에 1.5%. 그래서 결국에는 OECD에서 올해 2023년 경제 성장률을 처음에는 2.7%로 발표했다가 지금은 1.5%까지 1% 이상 낮춘 거죠. 1.2% 이상 낮춘 거죠. 원래는 이거였으면은 2021년 12월에 전망치였으면은 미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았겠죠. 2.7%니까. 얼마만큼 지금 계속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1.5%까지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이 많이 경제가 뒤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긴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내년 1월 달쯤에 폭락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폭락장이 왜 오느냐? 경기 침체 때문에 폭락장이 오는 건데 근데 폭락장에서도 뭐가 있느냐? 연착륙이 있고 경착륙이 있는데 미국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착륙일 거고 한국은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형태니까 경착륙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야. 이 폭락장도 이게 경착륙이 나오게 되면 거의 뭐 6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그 하락 구간이 최장. 보통은 하락 구간이 3개월 정도거든요. 좀 이제 2개월에서 3개월이긴 해요. 근데 이제 3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긴 하죠. 너무 2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람이 좀 없어 보이잖아. 좀 딱딱 끊어서. 보통은 좀 3개월이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일 것 같아요. 5개월, 5개월 정도인데 약간 더 빠지긴 하거든요. 그 6개월까지 폭락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이 폭락장이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전저가 다 깬다고 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는 여기까지 다 깬다 봐. 여기.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일잖아요. 이거 다 깨고 이거 충분히 다 깬다고 봐. 여기. 이게 지금 B파동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A파동, B파동이잖아. B파동 찍고서 그 다음에 쫙 빠지게 되면 C파동이잖아. C파동 당연히 전저가 깨겠지. 근데 이게 보통은 A파동보다 C파동이 약간 길거든요. 뭐 1.5배 정도는 돼요. 통상적으로. 전저가에서 여기 깨겠지. 엄청난.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전저가를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전저가 깼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는 뭐 바보들이 얘기하는 거고. 예, 주식 수준 바보 수준의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 기간이 이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하락의 그 연속성이란 게. 짧으면은 3개월인데 짧으면 2, 3개월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5개월에서 6개월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 왜냐면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란 말이야. 경제가 진짜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잖아. 요때는 저거잖아. 팬데믹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이었잖아. 경제는 좋았잖아. 이때 경제 되게 좋았어요. 우리나라 경제. 이때가 4.3% 찍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지금은 뭐 1.5% 얘기하니까 이 1.5%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동등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길이가 중요한 거야, 길이가. 계속 생각해봐.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2,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동안 계속 하락한다고 생각해봐. 물론 뭐 중간에 반등하기는 할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뭐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되면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반등 올라오긴 할 거야. 근데 다시 또다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2개월 동안은 계속 빠져. 엄청나게 계속 빠지겠죠. 2개월 동안 계속 무조건 빠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째 되면은 이렇게 반등을 때려줘.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 때려갖고 한 1개월 정도는 약간 좀 버텨. 버티다가 다시 이제 4개월, 5개월 되면 다시 축 빠져버려. 6개월째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때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C파동 아시죠? C파동이 그냥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A파동, B파동, C파동이잖아. 그 C파동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빠지긴 하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C파동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C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C파동도 이걸 나눠보면 이렇게 있어. 중간에 이게 갈고리 같은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게 이 상단이 2, 3개월이 걸리는 거고 여기가 하단도 2, 3개월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합쳐보면 5,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봐야지. 근데 문제는 그거지. 문제는 이제 기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멘탈이 문제인 거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 주식은 만화로 하는 게 만화가 아니에요. 판타스틱이 아니야.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만 뭐 주식할 때 내 감정을 막 내세우고 아 나는 뭐 어때요? 그거 뭐 그럴 리 왜 이게 주식은 그런 영역이 아닌데.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멘탈의 영이라고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지. 자기의 감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아, 그 당연히 개인 감정이 소중한 건 맞지. 개인 감정이 소중하고 그런 건 맞긴 맞는데 그거는 그 가족끼리 있을 때, 친구끼리 있을 때, 연인끼리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금융시장에 무슨 감정을 왜 얘기해.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돈의 영역인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잠깐만 감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주식할 때 멘탈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서울 거예요. 이게 계속 심리가 이게 6개월 동안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울증 걸려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그 정신병이라고 아시죠? 이게 정신병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그 병이 있잖아요. 정신적 병이. 이게 우울증이 걸릴 수 있잖아요. 걸린다니까.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 감정이란 부분이 되게 무서운 영역이 있잖아요. 계속 빠져봐요. 정신 못 차리지.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멘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분석할 때도 이거 한국 경제라고 얘기하잖아. 제가 우리나라 경제라고 얘기 안 하잖아. 만약에 이거를 우리나라 경제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감정이입을 하게 돼버리잖아. 근데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하잖아.
그래서 주식은 이성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물론 개인들의 감정이 소중한 거 알아.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소중한 건 알겠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의 감정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될 영역도 아니고 논의해야 될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나중에 이어서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근데 그게 우울증 생기면 이게 되게 심각해져. 안 생긴다고 하는데 아니 증시가 안 빠져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안 생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뭐 지금은 아직은 그건 아니니까. 아직은 희망은 있잖아요. 아직은 네, 10월, 11월이라는 희망이라는 것은 있으니까 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투자금 운영 관리 잘 하시고.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누르시고.